맞췄네. 자, 5장에서는 원운동을 공부합니다. 원운동. 그리고 법칙에서는 만유인력의 법칙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특히 만유인력은 중력을 얘기하는 거지. 지구에서 보면 뭐 달의 운동이라든지 아니면 인공위성의 운동을 우리가 5장을 공부해서 해석할 수 있는데 5-5절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이 원운동, 등속 원운동과 이등속 원운동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만유인력 법칙을 공부하고 지구에서 봤을 때 지구 주변에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나 대표적인 예로 인공위성의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먼저 이제 5-1절에 보면 속력이 일정한, 변하지 않는 그랬으니까 일정한 그런 원운동을 등속 원운동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속력의 원운동, 즉 빠르기가 일정한 거죠. 누구나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운동이고, 그때 이제 먼저 물리적인 내용이 이제 구심가속도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원운동을 한다는 얘기는 이 그림에서 보자면 A점을 지날 때, B점을 지날 때 물체의 속도는 변합니다. 속도의 방향이 변하기 때문에 매 순간순간마다 속도의 방향이 계속 변하죠. 그런데 빠르기는 일정하다고 제한을 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등속 운동이 되고, 어떤 특정한 시간마다 사진을 찍어보면 이렇게 특정 위치에 입자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겠죠. 물론 이제 원운동을 하는 그런 과정일 거예요. 그때 V1과 V2는 방향만 다른 겁니다. 방향만. 빠르기가 일정한 운동이 되는데 어쨌든 방향이 변하죠. 속도가 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속도는 존재합니다. 가속도. 그 가속도를 구해보는 거예요. 일정한 속력에 운동하는 입자의 가속도 A를 구하는 방법은 그림에서 보면 아까 똑같은 그림인데요. 5-2번 그림에서 보면 입자가 A점을 지날 때의 속도 그리고 B점을 지날 때의 속도를 각각 V1, V2라고 이제 표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이 속도의 방향은 반지름과는 항상 수직입니다. 이렇게. B점을 지날 때 원의 중심에서 지름과 방향이 항상 수직이죠. 이런 속도의 방향을 접선 방향이라고 합니다. 접선 방향. 원에 접하는 선. 원의 접선을 그으로 이렇게 접선을 그을 수 있는데 이런 방향이 되기 때문에 접선 방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접선 방향이지만 접선의 방향이 매 순간순간 계속 다르기 때문에 방향이 변하는 원운동이 되고 이거를 이 속도 벡터를 오른쪽에 그려놓은 거예요. V1은 오른쪽 방향이 되죠. 오른쪽 방향 V1 그려주고 V2는 방향이 조금 변했죠. 델타 세타만큼 방향이 변합니다. 오른쪽 아래로 방향이 이걸 이제 같은 뿐이에요. 그러면 델타 V를 보면 V2 V1이죠. 나중 속도 V2에서 처음 속도 V1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살짝 오른쪽 아래, 그죠? 약간 비껴서 오른쪽 아래 이런 방향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건 조금 그림을 잘못 그려진 것 같은데 원래 요 수직선에서 보면 이게 바로 델타 세타가 되는 거죠. 요 각이 너무 작게 그려져 있어요. 원래는 이 정도로 더 원래대로 그리려면 작게 그려져 있다. 각이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수직 아래 방향이 아니라 좀 삐뚤어져 있죠. 요 델타 V를 보면. 그리고 이 삼각형은 이 삼각형이죠. 이 속도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V1과 V2는 정말 이렇게 이거의 크기를 그냥 V다. V1이나 V2나 크기는 다 V라고 하자. 그래서 순간 속력은 동일하게 V가 됩니다. 근데 이 삼각형은 즉 속도 벡터의 삼각형은 왼쪽 그림에서 봤을 때 이 반지름의 삼각형, 반지름
R로 되어 있고 중심각이 델타 세타죠.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그리고 이 밑변의 길이를 델타 L이라고 둔 거예요. 변의 길이. 얘는 델타 V가 되죠. 자, 이 삼각형의 비례 관계를 이용해서 우리가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가속도는 쭉 내려가면 다음 페이지에 어디 갔지? 페이지에 나오나? 나왔나요? 그죠? 여기 이 식이에요, 이 식. 가속도 자체는 이 식을 보면 이렇게 A죠. 가속도 A는 델타 T분의 델타 V. 벡터로 보자면 원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의 가속도. 그런데 이때 이 가속도는 본래는 이렇게 해주면 안 되고 리미트 델타 T를 0으로 이렇게 해주면 순간 가속도가 구해지는 거죠. 평균이 아니라 순간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평균 가속도는 각도에 따라 다 달라지기 때문에 걸린 시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순간 가속도. 그러니까 가속도 앞에 뭔가 생략하면 순간이 생략된 거죠. 순간 가속도인데 그게 구의 중심을 향하기 때문에 별도의 이름으로 구심가속도라고 이름을 준 겁니다.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델타 t를 0으로 극한을 취해줘요. 그건 결국 dvdt라는 얘기죠. dvdt. v를 시간 t로 미분한 겁니다. 이게 가속도의 정의였죠. 순간 가속도의 정의. 그런데 일단 델타 t분의 델타 v를 먼저 구하고 나중에 시간을 매우 짧게로 바꿔주자고요. 그래서 델타 t분의 델타 v를 먼저 구합니다. 그런데 속도 변화는 나중 속도 빼기 처음 속도인데 이 삼각형에서 보면 v분의 델타 v를 여기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v분의 델타 v, 즉 긴 길이의 우선 큰 속도죠. 매 순간 속도분의 속도 변화죠. 즉 긴 변분의 짧은 변이 되는 거죠. 이거를 왼쪽 삼각형에서 보면 비례관계가 성립할 거니까 긴 길이가 R이죠. 짧은 길이가 델타 L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같겠죠. 자, 그러면 델타 V를 구하면 델타 V는 V 곱하기 R분의 델타 V가 되겠죠. 이렇게 양변에 V를 곱하면 이 식이 여기 있는 거죠. R분의 델타 L 곱하기 V. 똑같은 거잖아요. R분의 델타 L 곱하기 V. 그래서 요 델타 V를 여기에 갖다 넣는 거예요. 여기 대입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R분의 V 곱하기 델타 L이 델타 V가 되는 거예요. 온 겁니다. 요 식을 따라서. 그런데 여기 보면 델타 V분의 델타 L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 델타 V분의 델타 L이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거 자체가 바로 뭐냐면 이거 자체가 V예요.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시간분의 거리. 그죠? 델타 T분의 델타 L인데 거리는 어떤 거리냐면 요 거리죠. 요 거리. 근데 물체가 A에 있다 B로 갔으니까 변이는 A에서 B까지 이거잖아요. 그죠? 자, L. 본래는 실제 이동거리는 뭐예요? 실제 이동거리는 여기 호의 길이 나누기 T를 해야 실제 T인데 시간이 매우 짧으면 이 각도가 아주 작으면 호의 길이나 이 직접 이은 선의 선분의 델타 L의 길이나 같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본래 이렇게 근사치를 해줘야 되고 그래서 앞에 리미트 델타 T가 0으로 간다. 그걸 이제 써줘야 되는 겁니다. 본래는. 그래서 요게 V가 되기 때문에 원래 있던 R분의 V에 다시 V가 곱해져서 R분의 V제곱이 되는 거죠. 이게 구심가속도의 크기입니다. 근데 방향은 어느 방향이냐면 델타 V의 방향을 따라가야 되죠. 그 방향을. 근데 시간이 매우 짧으면 델타 T도 매우 작은 각이, 델타 세타도 매우 작은 각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 델타 V의 방향은 어느 방향을 가리키냐면 아래 방향을 가리키게 될 거예요. 아래, 거의 아래죠. 그렇죠? 그래서 원의 중심을 다시 향하게 하는 그런 방향이 된 가속도의 방향. 그래서 구심 가속도의 방향은 원의
중심을 향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름을 구심이라고 지은 거예요. 구의 중심을 향한다. 그래서 R분의 V제곱이 되죠. 결과적으로는 중심과 속도의 크기는 R분의 V제곱. 원운동하고 있는 물체의 반지름과 그 속력, 자주 나오는 값이기 때문에 아예 암기를 해줘야 돼요. 암기하기 싫으면 어떻게 또 이렇게 하나씩 해야죠. A는 1장부터 4장까지, 3장까지 공부했던 걸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시간분의 속도 변화, 삼각형 그려서 반지름의 삼각형, 속도 삼각형, 비례관계 이용해서 R분의 V제곱.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거기 때문에 A는 R분의 V제곱 이렇게 아예 암기를 해봅시다. 자, 이게 이제 5-1절이에요. 5-1절. 자, 이제 추가적으로 등속 원운동의 변수 그랬는데, 원운동하는 그 원운동을 표현하는 물리량을 좀 알아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뭐냐면 주기라고 하는 게 있고, 앞에서 우리 주기 한번 했었잖아요. 실험할 때 진동수라고 하는 용어가 있고, 헤르츠는 단위니까 뭐 주기와 진동수를 알아야 돼요. 주기와 진동. 주기는 한 번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시간. 우리 주기는 알고 있잖아요. 뭐 태양, 지구의 자전주기, 공전주기, 달의 공전주기는 주기는 1회전 또는 동일한 운동을 한 번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고, 주기는 기호로 대문자 t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1초 동안에 몇 번 회전하는가, 원운동하는 횟수, 이거를 진동수라고 합니다. 진동수. 프리퀀시라고 하죠. 그래서 소문자 F를 써요. 진동수는 소문자 F를 쓰고 주기는 타임의 대문자 T를 이렇게 쓰게 됩니다. 주기와 진동수네요. 이 둘은 완전히 반대 개념이죠. 주기는 한 번 원운동 하는데 걸리는 시간. 그렇죠? 1회전, 회전수분의 결국 이게 개념이 뭐예요? 전체 회전수, 어떤 시간 동안에 전체 회전수 나누기 걸린 시간. 이거 반대로 쓴다. 반대로. 미안합니다. 예. 어떤 시간 동안에 전체 시간 회전하는 걸 보고 있는데 전체 시간 나누기 회전수. 그러면 1회전당 걸린 시간이라는 얘기죠. 회전수. 예를 들어서 20회 회전하고 있어요. 근데 이때 걸린 시간이 40초 걸렸어. 40초, 20회. 횟수는 단위가 없습니다. 40초 나누기 20이죠. 그럼 2초 걸린 거지, 2초. 1회전당 회전수를 굳이 얘기하면 20번 그럴까요? 20번. 그럼 1회당 2초 걸린 거죠. 1회당. 회라고 하는 게 낫겠네. 번보다. 예. 예를 드는 거니까. 예. 20회 회전하는데 걸린 시간이 40초예요. 그러면 1회전당 2초가 걸려요. 근데 회전은 단위가 없습니다. 회전수는 그냥 숫자니까. 그죠? 예. 자, 그러면 주기가 2초가 돼요. 주기가 2초. 그러면 F는 2분의 1분의 1인 거죠. 그죠? 2분의 1분의 1이 2초가 되는 거지. 이 2분의 1을 2분의 1. 근데 이 숫자로 얘기하면, 단위로 얘기하면 안 되고 숫자로 얘기하면 2잖아요. 2. 그럼 이 F는 2분의 1 헤르츠예요. 2분의 1 헤르츠. 1초당 2분의 1 회전한 거잖아. 1초당 여기다 1초를 위에다 써도 되지만 여기 아래다 이렇게 쓰자고요. 1초당 2분의 1 회전한 거의 역수죠. F. 그래서 초분의 1을 헤르츠라고 쓰는 겁니다. 0.5 분의 1이니까 0.5가 되고 초분의 1을 단위로 헤르츠라고 하자. 그래서 2초는 0.5헤르츠와 같은 겁니다. 주기 2초는 0.5헤르츠. 예를 들어서 1초에 10번 회전하고 있어요. 10회.
그러면 이거 몇 헤르츠예요? 1초에 10회 전하면 그 10헤르츠죠. 그죠? 1초당 10번 돌아가는 거니까. 그럼 주기는 얼마겠어? 10분의 1초가 되는 거겠죠. 한 번 돌아가는데 10분의 1초 걸리겠지. 괜히 예를 드니까 어렵죠. 예. 쉬운 거예요. 그래서 T와 F를 곱하면 항상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간단히 보면 속력분의 거리잖아요. 시간. 1회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회전의 거리가 2파이R입니다. 원주. 원주 나누기, 거리 나누기, 시간은 거리 나누기, 속력이죠. 시간, 주기. 당연한 거죠. 예. 자, 그래서 V에 대해서 쓰면 시간은,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원운동할 때. 한 번 원운동하는데 거리가 반지름 R을 알고 있으면 2파이R이죠. 2파이R만큼 이동한 건데 시간이 T가 걸렸어요. T분의 2파이R 해서 속도를 구할 수 있겠지. 이렇게도 다 구해볼 수 있습니다. 원운동을 하는 경우는 대개 원의 모양이 반지름이잖아요. 반지름, 그죠? 반지름과 순간속력 V와 이런 걸 가지고 많이 표현한다고요. 시간도 구해보고 주기도 구해보고 진동수도 이렇게 구할 수 있다. 쉬운 개념인데요. 예제 5-1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질량은 아직 써먹을 일은 없는데 질량 M이 0.15kg인 공이 줄 끝에 매달려서 반지름 R이 0.6m인 수평 원을 그리면서 등속 원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1초에 2회전해요. 그럼 2Hz가 되는 거지. 초당 회전수가 2니까 F는 2라고 너무 쉽게 구해낼 수 있죠. 2Hz. 헤르츠는 초분의 1이라는 얘기죠. 2 곱하기 초분의 1. 1초당 2회전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T는 다시 이거의 역수죠. F의 역수니까 2분의 1 해서 0.5초가 되겠죠. 이거 역수하면 S분의 2 역수하면 2분의 S잖아요. 그죠? 2분의 S. 0.5초가 되는 거고 주기는 구했고요. 속력은 얼마인가?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시간 T분의 IR 있네요. 그대로 다 넣으면 7.54 m/s가 구해지고 부심과 속도는 외우라고 그랬죠. R분의 V제곱 0.6분의 V가 7.54 m/s의 제곱이니까 미터는 하나 약분되고 초는 그냥 제곱분의 1 이렇게 오겠죠. 당연히 가속도의 단위 m/s 제곱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러면 예제를 하나 풀어봅니다. 예제. 쉬우니까. 근데 질량은 아직 써먹지 않았어요. 오늘 질량이 이런 현혹되면 안 되겠지. 어떤 모터가 있어요. 모터가 있는데 전기전자에서는 모터 많이 다루죠. 전동기, 직류 모터, 교류 모터. 1초에 오늘 여러분들이 실험했던 똑딱 있죠. 똑딱. 1초에 60번 똑딱거리잖아. 그죠? 그 원리가 뭐예요? 모터가 돌아가는 겁니다. 모터가 돌아가서 위로 올라갔다 내려왔다는 그러니까 진동하게 할 수 있죠. 모터가 1초에 예를 들어 120 나오고 있어요. 그럼 몇 헤르츠예요? 120헤르츠죠, 그냥. 1초당 회전수. 자, 이렇게도 하지만 이제 모터는 이 회전수가 너무 큰 모터의 경우에는 RPM으로도 많이 얘기합니다. RPM은 뭐냐면 분당 회전수예요. 그냥 분당 회전수. 그럼 120헤르츠는 몇 RPM이에요? 120헤르츠는 몇 RPM이죠? 1초에 120번은 1분에 몇 번 돌아가는 거예요? 1분에? 엄청 많이 돌아가죠. 그래서 60을 곱해야지. 1분에 60초니까, 그렇죠? 곱하기 60을 합니다. 60. 그럼 RPM이 엄청 커지죠? 77,200. 7,200 PM. 레볼루션 퍼 미니트. 1분에는 7,200번 돌아가는 거예요. 7,200. 그럼 1분에 7,200번 돌아가면 1초당은
120번 60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7200 횟수 per 1분. 이게 7200R per M이잖아요. 그죠? R per M 미니트. 1분은 몇 초예요? 60초. 그럼 RPS가 헤르츠라는 말이에요. RPS. Revolution per Sec. 그래서 회전수가 많으면 오히려 1초당 회전수 얘기를 할 수도 있고, 회전수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 7200이라는 숫자가 너무 크니까. 근데 많이 쓰는 숫자거든요. 7200. 왜 그러냐면 우리가 쓰는 전기는 1초에 60번 진동하죠. 60Hz죠. 그치? 60Hz 맞아요? 몰라요. 그쵸? 아직 모르면 이제 알아야 돼. 집에 이 건물에 여기 여러분 플러그 콘센트 꼽잖아요. 그죠? 교류 전류죠. 교류. 1초에 60번 진동합니다. 이게 1초에 60번. 그래서 그 진동을 가지고 회전을 그냥 만들어 버리면 1초에 60회전 하게 돼요. 60Hz를 만든다고. 그래서 오늘 실험한 그 장치는 별다른 장치가 없어도 전기를 꽂으면 그냥 그 전기 자체가 1초에 60번 회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꽂아도 다 1초에 60번 진동하는 모터는 쉽게 만들 수 있다고요. 그럼 120번 진동하는 모터나 240번, 180번 이렇게 짝수배로, 그 정수배로 증가하는 건 이런 것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안에 어떤 구조만 살짝 바꾸면. 7200도 마찬가지죠. 120 곱하면 되는 거 아니야? 120Hz. 그럼 7200rpm. 이렇게 모터들은 대개 숫자가 3600, 7200 이런 식으로 나간다고. 모터의 rpm 또는 회전수가. 왜 그런지 이유를 알으시라고요. 전기가 60Hz 전기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얘기입니다. 문제도 아니었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힘을 살펴보는데 가속도가 있으면 여기 이게 뭐예요? F, 그죠? F. 알자 힘이죠. 알자 힘. 그 물체에 가해지는 힘들을 다 더한 알자 힘이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하면 ma거든. 근데 원운동하는 물체는 이제 거꾸로 구하는 거야. 원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를 구했더니 얼마 나왔잖아. 구심 가속도가. 그럼 원운동하는 물체의 질량을 곱하면 그게 그 물체에 가해지는 힘이었겠죠. 그렇게 힘이 가해지고 있으니까 이런 가속도를 가진 거라고. 근데 얘는 방향이 구의 원의 중심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힘의 방향도 당연히 원의 중심 방향이겠지. 그래서 이 식을 보게 되면 F는 MA야. A는 R분의 V제곱이네. 그러니까 그 물체에 가해지는 힘은 크기를 구하면 R분의 MV제곱이 돼야겠죠. M 곱하기 R분의 V제곱. 그래서 여기 이제 질량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 예제에서 구심력을 구하라. 이런 힘을 구심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힘에다가 구심 붙이면 그냥 구심력이죠. 예. 질량을 곱해서 구심력을 구할 수 있어요. 여기 M만 이렇게 곱해주면 되는 겁니다. 별거 없습니다. F는 M 곱하기 구심가속도 R분의 V제곱이 구심력인데 속도의 방향은 계속 바꾸고 있는 거죠. 원의 중심 방향으로. 아니. 원의 중심 방향이 아니라 속도의 방향은 접선 방향이고 가속도의 방향이 구의 중심 방향이 되는 거지. 물체가 어디에 있든 접선 방향이 속도 방향, 중심 방향이 가속도 방향, 가속도 방향은 중심 방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림이죠. 예를 들어서 머리 위에 입자 돌멩이 하나에 줄을 묶어서 내가 이렇게 머리 위에서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심력은 내가 줄로 당기는 힘이 당력이 구심력이 되는 거죠. 당력이 가해져서 이 돌멩이는 계속 돌아갈 수 있잖아. 만약에 끊어졌어, 이때 딱 끊어졌어. 그러면 힘을 가하지 못하니까 그때부터는 등속 운동해야겠죠. 접선 방향으로 운동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끊어졌다고 해서 공이 밖으로 튀어나가진 않죠. 내가 줄이 끊어졌으니까 튕겨져 나갈까? 이렇진 않겠지.